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네, 한 주간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네,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진행을 할게요. 뉴스백 브리핑은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순서라기보단 기존에 나왔던 뉴스를 허재영 기자가 재가공해서 브리핑해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독특한 허재영 기자만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기대어서 기존의 뉴스를 새롭게 해석해보고 싶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죠? 근데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릴 뉴스도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방송 제목으로 정해놓을 건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정경심 교수 재판의 결정적인 위증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 내부 동양대 공문, 문서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거 리포액트를 통해서 이미 공개를 좀 일부 해드렸어요.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오늘 유튜브 방송으로 급하게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최성해 총장은 이제 형사처벌을 이제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국가수사본부에 갖다 제출할 겁니다. 이분 고발당하셨거든요. 그래서 허재영 기자가 감옥 보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만들어낸 국정원 수사관들, 간첩, 조작하면 안 돼요. 최성해 총장도 어쩌면 형사처벌을 저 때문에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 주가 있었던 뉴스들 좀 정리해가지고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는 덕에 돈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후원에는 늘 목마릅니다. 네. 이쪽으로 일시 후원도 좋고 리포액트 후원도 좋고, 또는 허재현 TV에서 방송 광고하는 광고들 산삼 이용해 주셔도 되고, 착한 보험 클리닉 이쪽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산삼 지금 2달째 제가 광고하는 그 제품 드시고 계신데,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그렇게 개운하대요. 하품 많이 하면서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저한테 증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원기 회복에 좋은가 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굳이 제가 광고한다고 해서 과장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 주시면 허재현 TV 제작비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영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네, 이런 제품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이야기부터 좀 오늘은 시작을 할게요. 윤석열의 전화가 오네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광고, 제품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허재영 기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늘 감사드려요. 오늘은 뉴스 백브리핑 윤석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을 방문했나? 아무튼 여기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방명록을 썼는데, 개웃겨. 이거 보셨습니까? 예. 이번 주 최대의 짤이었죠? 예. 근데 아직도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나름대로, 글씨가 엉망진창이진 않아. 예. 그나마 양반이야. 이거보다 필체가 엉망인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특히 안철수 씨. 그거에 비하면 좀 나은데, 오늘은 필체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야. 보세요.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설마 이거 보고 뭐가 문제야 이러신 분들 없죠? 저는 이거 보면서 역시 검찰 정말 책 안 읽는구나. 제가 윤석열 예전에 인사청문회 나왔을 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랑 그 작년 가을 국정감사 때. 그 단어의 조합, 배열, 이런 것들의 어순, 이런 것들 좀 보면, 저 같은 이제 글장이들, 프로페셔널들은 대충 알죠. 이 사람 1년에 몇 권 책 읽는 사람인지, 아예 안 읽는 사람인지. 윤석열은 1년에 한 권도 잘 안 읽는 부류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금방 알아요, 우리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뽀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지평선과 지평의 차이 아시죠? 지평선은, 그저 먼 발치에, 이렇게 해돋이를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진짜 아주 멀리에 선처럼 보이는 지평의 끝! 지평의 어떤 끝! 지평의 시작! 지평의 단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 지평선을 얘기하는 거죠. 지평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세계, 하나의 어떤 영역,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평과 지평선은 다른 거죠. 새 지평선을 열었대. 그래서 양이삼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라고. 지평선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새 지평선을 열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찰을 성찰이라고 써놨어. 아니, 김대중 대통령님이 자아반성하는 시간입니까? 여기다 성찰을 왜 써? 성찰과 통찰도 평상시에 이런 고급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 거야, 검사가. 그러니까 중딩 정도의 단어조차도 고급 언어 영역에 속하는 거죠. 윤석열 검사 나으리께서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진짜. 지평선이라고 옛날에 서초동 검사들이 많이 가는 룸사롱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쩌면 윤석열이 그 룸사롱 지평선을 잠시 떠올려가지고 헷갈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조차 나오더라고. 그리고 평소 윤석열은 누구한테 자꾸 성찰을 강요하는 직업이잖아요, 검사는. 그러니까 이 통찰과 성찰 이런 말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성찰이란 단어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단어를 쓴 게 아니냐, 이런 별의별 분석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지평선 그 룸살롱 홍보해주고 싶었어? 줄리아나 나이트클럽. 예. 왠지 그런 곳에도 드나드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윤석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뭐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기존에 쓰던 언어와 단어들 얼마나 어떤 통찰의 깊이, 통찰 성찰 아니고 통찰 깊이가 다른지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는 시간인 거죠.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다. 검증을 피해가서 좋았지 이놈아.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불과 며칠 전까지 사설과 논설 쓰던 논설위원이 윤석열의 대변인으로 옮겨갔다고 말씀드렸죠. 언론인이 잘 나가던 언론인이 회사 때려치우고 누군가의 캠프로 간다라는 건 대단한 모험이거든요. 절대 뭐 한두 달의 인연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절대 안 그래요. 윤석열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조선일보 기자와 대단히 긴밀한 관계로 지내왔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가 옮겨갔죠. 그래서 이자가 이제 한 행동들도 이제 검증에 막 오르내리는데 이런 소동이 중간에 오늘 있었나봐요. 이번 주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기자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카톡방을 만들었나봐. 근데 말하는 뽐새가 보세요. 요즘 젊은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인데 저렇게 통보하듯이 대변인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야. 이방 간사를 중앙일보 기자님이 맡아달래. 그 중앙일보를 왜 맡아? 네가 왜 명령을 해? 간사는요, 여러분. 일종의 기자단이 형성이 되면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대변인에게 통보하는 구조인 거예요. 투표를 한다고 보통. 대변인이 지정하지 않아. 언제적 시절이야.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아이고. 그래갖고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정치부 기자들을 뭘로 본다고. 자기들이 지가 뭔데 중앙일보 기자한테 간사를 맡아달라고 공지해. 네가 공지를 통보당해야 되는 거야 기자들한테.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다. 그러니까 왜 윤석열 씨가 뭐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동훈 씨, 당신은 기자들의 부하가 아니다. 뭐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더 이상 당신은 기자가 아니잖아.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준 정치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 앞에 겸손함부터 갖추세요. 꼭 대통령만 정치인이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다 정치인이지?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 이런 겸허한 자세부터 갖춰야지. 어따 대고 통보질이야. 이 사람이 이거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 하면 뭐 일방적으로 막 통보하고 막 난리도 아니겠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캠프가 돼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끼리끼리 잘들 논다. 윤석열이랑.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검증도 시작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막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난리 부르스도 아닌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모르셨던 분들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지금 고발 뉴스 우리 이상호 기자가 제보를 받아서 지금 이번 주 중에 조금 보도를 좀 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조금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고, 이준석 씨의 병역 비리 혐의가 지금 수면 위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이 좀 요약을 해서 잘 보도를 해놨더라고요. 혹시 보도 못 보신 분들은 경기신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핵심만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핵심만. 뭐냐면 이겁니다. 예. 이준석 씨가 병역 의무는 다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병역 특례 업체에서 남들보다 좀 편하게 했죠. 제가 아직 취재는 좀 덜 돼 있습니다만 이준석 씨가 병역 특례를 했던 그 업체가 아마 아버지의 지인과 연관된 업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아빠 지인 찬스를 통해 가지고 병역 특례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일단 요것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병역 비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 찬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때 어쨌든 털고 갈 게 이준석 씨도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것만 갖고 지금 이상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씨가 병역 특례,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하던 와중에 그 회사에 재직 중인데 무슨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운영하던 SW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사업 같은 거에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나 봐요. 근데 이거는 이상호 기자가 알아보니까 고등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기업체에 병역 특례 업체로 이분은 직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이거 지원하면 안 되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었나 봐. 그 서류를 위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마도 하버드 대학교 재학 중인 걸로만 속여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거에 당첨이 됐다면, 당선이 됐다면 업무를 방해하게 된 거죠. 정부의 업무를. 그리고 이준석 때문에 원래 뽑혀야 될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니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병역 특례 업체에 이미 재직 중인 사람은 SW 마이스트로 사업에 지원 자격조차 없는데 하버드에 그냥 재학 중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국가를 속여서 이게 뭔가 지원해서 이게 당첨이 된 거 아니냐. 지금 이상호 선배의 지금 문제 제기가 굉장히 큰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좀 알고 계시고요. 저도 좀 취재는 이건 더 해봐야 돼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상호 선배한테도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고 저도 좀 취재를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민주당에서 우리 용감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말 최고위원 중에 가장 일 잘해. 여러분 투표 잘하셨어요. 이분이 당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질문 답해야 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국가사업에 정말 참여한 게 맞냐?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자,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준석 씨는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이거 이 말 돌리게 하는 거 봐. 이거 10년 전에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에는 문제 제기됐던 게 이게 아니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때 뭐가 문제 제기됐었냐면, 강용석, 그 당시 의원이죠. 강용석 의원이 그때 이준석이 갑자기 막 등장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경계심을 느껴가지고 좀 견제를 많이 했었어요, 강용석 씨가. 그때 뭘 견제했었냐면, 강용석 씨가 문제 제기했던 건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그 SW 마이스트로 사업에 2010년에 선발된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한 거. 왜냐하면 그 8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면 산업기능요원 그 편입을 취소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8일 이상 무단 결근에 해당돼서 이거 병역법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를 이탈한 거. 그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근데
병무청에서 당시에 그거는 이탈이라기보단 근무지 이탈이라기보단 어떤 외출 시간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외출 시간을 근무 시간 다른 걸로 다 채웠다. 이렇게 이제 병무청이 해석을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사업 선발된 거 요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이거 마이스트로 사업에 한 건 뭐 어쨌든 그냥 넘어간 거고 그 이후에 근무 태도 무단 결근한 거 아니냐 8일 이상 이거를 문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10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이 물타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이준석 씨 거짓말 하지 마. 자, 그래서 10년 전에 병무청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거는 지금 이상호 기자가 이야기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기보단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지금 이상호 선배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과거에 병무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는 그 마이스트로 사업, 그거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 씨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어린 사람이 뭐 이렇게 벌써부터 막 구태 정치인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어.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막 눈치 보느라고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용감한 김용민 의원이 이상호 기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우리 김용민 의원, 허지영 기자가 방송하는 리포액트도 열심히 보시면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열심히 거론해주고 계시죠.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아무튼 이 이준석 씨의 병역 의혹은 저도 좀 제보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전혀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이상호 선배랑 연락을 해가지고 열린공감TV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합동 취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취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백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게 사실 핵심적으로 할 얘기입니다. 최성해 총장의 결정적인 위증 증거를 허재영 기자가 찾아냈습니다. 이분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저 때문에. 자, 어떤 내용이 찾아진 건지 2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